요즘에 젊은 분들이 코인 많이 하니까 요즘에 핫한 재미있는 코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1월 19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있어요. 바로 보라 코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오른 퍼센트가 141.7%로 가격이 묻고 더블로 2배라 쳐도 41%가 더 올랐고 한 달로 치면은 347%, 1년으로 보면 3600%, 36배가 올랐어요. 이게 대체 얼마나 오른 건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19일 기준으로 한 주당 7600원짜리 삼성전자가 2022년 11월 19일에는 주당 254만 1600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 정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전재산 털어서 삼성전자 풀매수 해야겠죠? 그런데 하지만 삼성전자가 저렇게 오를 리는 만무하고 코인판이야 원래 상승폭과 변동폭이 심하니까 이렇게 묘사드리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코인판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고요. 재미로 만든 도지코인이 앨런 머스크 한마디로 70원이던 가격이 700원으로 10배가 뛴 적이 있고 도지코인을 이기기 위해 나타났다는 진도지코인도 개발자가 먹튀를 해서 고점 대비 가격이 97%나 빠지고요. 그런데 이 보라코인의 상승세에는 살짝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코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보라코인이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카카오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카카오는 작년 12월에 계열사 카카오게임즈를 통해서 블록체인 업체 웨이투빗을 인수를 합니다. 웨이투빗은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플랫폼과 인프라 시스템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은 그 안에 자회사 보라라는 회사로 암호화폐 보라코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직관적으로만 본다면 뜬금없이 카카오가 팔자에도 없던 코인 회사를 인수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 덕택에 우리가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보라코인이란 암호화폐가 지금 말 그대로 떡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보라코인과 카카오에게는 얽히고 설킨 사연과 카카오가 그리고 있는 기업의 청사진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 청사진을 알기 위해서 잠깐 한동안 시끄러웠던 카카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는 뉴스만 틀면 나오는 동네북이었어요. 카카오 특유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 때문에 서민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를 당했다고 정부와 각 언론사에서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카카오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계열사 수만 무려 158개에 달하고 있어요. 불과 5년 전인 2016년 말 70개 수준에서 2배 이상 커진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카카오란 회사를 다시 보니 택시, 대리운전, 헤어샵, 꽃배달, 주차장, 스크린골프까지 돈이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카카오가 떡하니 자리 잡고 어서오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곤 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를 욕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회사이고 회사는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익 집단이니까요. 카카오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제공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한 판을 깔아주고 그 속에서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카카오가 지향하는 플랫폼 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은 약 74조, 영업이익은 15조를 냈어요. 1년에 수십 조씩 들이부으면서 투자한 전세계의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을 풀가동해서 얻은 결과죠. 반면 공장 하나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실적을 보면 올해 3분기 구글의 매출은 77조, 영업이익은 24조, 페이스북은 매출은 33조, 영업이익은 10조를 벌어들였습니다. 공장 하나 없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사업 모델 하나로 매년 수백 조씩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와 벌어들이는 돈은 비슷해요. 삼성전자가 현털만 한데요.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이 먹음직스럽다는 것을 스마트폰의 시대 초창기 카카오톡의 메신저를 통해서 진작에 깨달았고 본인들이 깨달은 것,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이 한국 시장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을 기업의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는 조용히 야금야금 한국의 플랫폼을 독식해가며 문어발을 넘어 한국 상권의 모세일관까지 뚫어버리며 사업을 늘려갑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이런 카카오의 플랫폼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시작은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였어요. 카카오는 2021년 8월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8,800원에 달하는 호출 요금제를 선보였어요. 요금제 개편의 골자는 택시를 더 빠르게 잡게 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1,000원이었던 호출비를 이용자 재량껏 5,000원까지 늘릴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를 합니다. 이 정책은 솔직히 정말 속된 표현으로 야같다라고 평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의 노림수는 출근, 심야 시간 등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같은 거리를 둔 고객들과의 호출료 경쟁을 발했어요. 같은 거리를 두고 한 사람은 2,000원, 한 사람은 1,000원 이렇게 호출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잡히다 안 잡히다 호출료가 결국엔 4,000원에서 5,000원까지 가는 건 금방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잘 안 잡히는 택시의 호출료를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는 요금제였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호출료를 통해서 짭짤하게 이익을 땡길 생각이었고요. 자,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바로 알아차리지. 이 정책이 나오자마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여론의 십자포를 맞게 되고 요금제를 내어놓은 지 11일 만에 철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금제 개편 사건은 단순한 철회를 넘어서서 플랫폼을 완성한 카카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수익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여론이 번지게 됩니다.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대리운전, 헤어샵 등 각종 카카오의 도를 넘은 플랫폼 수익화 모델이 끄집어내지게 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결국 카카오의 리더 김범수 의장은 국감에 불려가서 나라 윗분들에게 호되게 당하고요. 카카오의 주가 역시 9월 초 15만원으로 쭉쭉 가던 주가가 한 달 만에 10만원으로 나락 직전까지 떨어지고 말아요. 게다가 더욱더 안타까웠던 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서민들의 표가 중요한 시국이기에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단체로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카카오는 골목 사건의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논란 사업을 철수를 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나름의 대안을 내어놓으며 카카오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은 일단락이 됩니다. 다시 빠졌던 주가도 회복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카카오가 다시 힘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카카오에겐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바로 이젠 대체 뭘 먹고 살아야지? 현재 카카오의 매출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51% 절반 이상을 플랫폼 부문 매출에서 나오고 있어요. 톡비즈의 카카오톡과 선물하기 등의 광고, 포토비즈의 다음, 그리고 플랫폼 기타에서요. 특히 플랫폼 기타에서는 모빌리티와 각종 플랫폼 자회사들이 밀던 사업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 플랫폼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표심이 필요한 나라님들의 눈치를 보느라 신사업을 확장하긴 글렀고, 또 대선이 끝나더라도 막상 신사업에 진출하려니 골목상권 침해인지 아닌지 국민들 눈치도 봐야 되고요. 한국의 구구를 꿈꿀 카카오였지만 지금 그 꿈이 시작도 하기 전에 뿌리가 뽑히게 생겼다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을 마주하고 맙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쉽게 무너질 카카오가 아니에요. 카카오에게는 옛날에 밑바탕을 다져놨던 한 가지 사업 흑기사가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NFT입니다. 현재 카카오의 매출 절반가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48.6% 거의 절반은 또 콘텐츠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현재 NFT 사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IP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네이버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가 그렇게 기를 쓰고 죽어라 기업들이 인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IP를 확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카카오는 이미 게임, 프렌즈, 피코마, 웹툰, 페이지, TV 등 IP가 넘쳐납니다. 지금 카카오는 이미 IP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NFT가 현재 나라행 급행열차를 탑승한 카카오를 구해줄 동아줄로 급부상을 합니다. 지금부터 왜 카카오가 게임즈를 통해서 웨이투빗을 인수를 했는지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웨이투빗의 자회사 보라는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에요. 게임 캐릭터, 사업 포트폴리오, 명곡 플레이리스트, 건강진단 이력까지 일상 속에 스쳐져 나갔던 것들이 보라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어 NFT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보라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어놨죠. 즉 보라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거래를 하고 이를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죠. 여기에 카카오 인수는 맞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카카오는 웨이투빗 인수 이후 자회사 카카오의 캐주얼 게임 개발사 프렌즈 게임즈 합병을 합니다. 이번 합병으로 NFT 플랫폼에는 기존 크리에이터가 창작하던 IP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IP를 직접 확대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합병을 통해서 카카오가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는 웨이투빗을 합병함으로써 NFT 플랫폼에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NFT를 직접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피코마, 페이지, TV, 웹툰 같은 IP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감안할 때 카카오에게 현재 NFT의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웨이투빗을 통해서 카카오와 이용자 간에 공유하는 하나의 NFT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비전은 이번 카카오가 3분기에 발표한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에도 잘 나와 있어요. 카카오는 블록체인 산업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크리에이터 경제에 집중해 누구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IP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참여라는 점을 NFT 방향성으로 채택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카카오가 이번 웨이투빗 인수를 통해 지향하는 바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거래소 운영과 메타버스 안에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IP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창작물을 통한 NFT 시장을 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그 속에 시청자들이 몰리고 자본이 쏠리는 것처럼 카카오의 IP를 이용한 NFT가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 같은 역할이고, 이용자들의 콘텐츠는 이용자들의 브이로그, 먹방과 같은 이용자의 창작물이 NFT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NFT 시장의 성장성과 그 활용도가 IP를 대거 부여한 기업들에게는 호재이자 최적의 시장인 만큼 이번 카카오 NFT 시장 진출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파란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즉,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현재 나라 윗선과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할 카카오에게 NFT라는 새로운 시장이 카카오를 살릴 동아줄로 등장을 했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프렌즈 등의 IP, 웹툰, 게임, 멜론 등 종합적인 컨텐츠에 힘이 강한 카카오 NFT가 얼마나 더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이번에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게임즈의 NFT 진출을 통해서 마음고생을 조금 덜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유튜브 인싸 담당자의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싸 담당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싸 담당자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